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소식을 전달하긴 할 건데, 소식 위주보다는 준전님 어서오세요. 소식 위주보다는 정리를 하는데 오늘은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딱 그 시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JP 모건이 이제 코인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시점부터 굉장히 이제 리플사와 XRP 관심이 많아서 뭐 투자를 하셨던, 그냥 관심만 많던 간에 어쨌든 굉장히 많은 혼란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JP 모건 같은 경우 이제 체이스 은행이라고 은행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대형 금융 회사입니다. 그것도 실제로 미국 내에서 탑급에 속하는 은행이거든요. 그런 은행이, 중앙은행도 아닌 그런 존재가, 시중은행이 코인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블록체인 안에서 이제 본인들 세틀먼트로 쓰겠다고 코인을 발행했고, 그렇게 탄생을 해버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도 반응하죠. 리프사 이제 망했네. JP 모건이 장난이야? 얘네는 세계적인 초대형 금융회사잖아. 이 리프사 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는 이제 아니 얘네 기껏 해봤자 지들 블록체인 안에서 지들끼리 놀려고 만든 거 아니냐. 어차피 리프사는 XRP를 모든 걸 브릿지 시키려고, 심지어 저 JP 모건의 쿼럼이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중간에서 브릿지 할 거다. 상대가 될 수 없어. 경쟁 상대가 아니야.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호재라고 생각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굉장히 난잡해졌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리액션 반응뿐만이 아니라 이제 JP 모건이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이제 다른 은행들도 추가적으로 뒤따라올 거고, 그리고 스위프트 역시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GPI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GPI를 더 개선해서 하필이면 SBI가 이제 패키지로 묶어서 리플사와 R3 이 두 개를 활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썸씽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 찰나에 스위프트가 파고들었죠. 파트너로. 누굴 파고들었죠? 리플 CEO와 파리 핀테크 포럼에서 대화를 나눈 그날 그 자리에서 바로 발표를 했어요. 누구랑 파트너십? R3.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죠, 얘네들이. 그래서 이런 혼란은 더 생길 겁니다. 아마 이제 리플사 비즈니스라던가 아니면 XRP라는 블록체인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제 들리는 소식들은 아마 이해가 힘드실 수도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좋은 소식인가 나쁜 소식인가? 이 안에서 내가 체크해야 될 건 뭐지? 앞으로 이 소식을 기반으로 앞으로 내가 더 봐야 될 건 뭘고,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건 뭔가,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더욱더 혼재해질 거고, 이 안에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제가 정리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플사가 뭘 하려는지, 그리고 리플사가 하려는 영역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분명하게도. 걔네들이 누군지, 그리고 오늘날의 소식과 결합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 정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들리는 소식들에 대해서 이제 접하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되고, 앞으로 그런 소식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이어질지, 영향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갈 겁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시작하기 전에 서론을 좀 얘기했더니 잠깐 목이 타고 주스 한 잔만. 조연아님 어서오세요. 실방에서는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첫 번째, 오늘 영상 하나로 XRP 핵심을 다 이해하고 최근의 소식들까지 결합을 해서 설명을 딱 드릴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자, 첫 번째, 리플사가 뭘 하려는지, 리플사가 하려는 것.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리플사는 뭘 하려는가, 도대체. 뭘 하려는 거죠? 리플사는? 힘 백제다 그래야겠네. 리플사가 하려는 것.
여기다 글씨를 적었다. 리플사가 하려는 거 첫 번째. 뭐죠? 리플사가 하려는 거? 문제 해결입니다. 문제 해결. 어떻게 해? 빠르고 저렴하게. 맨날 얘기 듣잖아요, 여러분들. 뭐 faster, cheaper 이 얘기 맨날 들으시잖아요. 그죠? 아, 좋아요. 좋아요. 리플사가 항상 하려는 거. 또 뭐 있죠? IOV. 이것도 많이 들으시죠? 인터넷 오브 밸류. 자, 이 얘기 주구장창 듣는데 과연 그렇게 슬로건처럼 얘기하는 빠르고 저렴하게 IOV 뭐 인터넷 오브 밸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하는 거냐? 문제를 해결한다는데 맨날 프로블럼 솔브 뭐 얘기하잖아요. 솔빙한다.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아십니다. 그죠? 뭐죠? 자, 여러분들한테 더 와닿는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날 스위프트를 이용해서 페이먼트 하고요. 그 다음에 세틀먼트를 프리펀딩, 우리가 흔히 아는 노스트로 보스트로 으로 하고 있죠.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수수료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또 뭐 있죠? 겁나게 느려요. 보통 3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바로 리플사가 해결하려는 문제는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오늘날 금융 시스템이, 그러니까 법정화폐가 바뀌는, 보통 법정화폐가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보통 어떻게 보낼 때 바뀌죠? 우리한테 가장 많이 체감이 되는 건 해외 송금이잖아요.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해외에 있는 친구한테 돈을 보내요. 가족한테 돈을 보내요. 아니면은 해외 구매, 직구할 때도 보내요. 그때 달러로 바뀌겠죠? 달러로 바뀌던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법정화폐로 바뀔 텐데 이때 굉장한 손실이 발생하죠. 돈을 보내면은 우리 막 환전매라고 해갖고 더 낮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달러가 지금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우리가 달러로 바뀔 때는 더 비싸게 바뀌어요. 1달러에 뭐 지금 1,100원이라고 가정하면 1,050원 막 이렇게 우리가 불리하게 바뀌죠. 뭔가. 근데 거꾸로 달러를 살 때는, 사서 우리가 가져올 때는 또 겁나게 비싸요. 시장 가격에 1,100원이라고 하면 1,150원 뭐 이렇게 바뀌죠. 더 비싸게. 그러니까 뭔가 손실이 많이 나요. 예. 왜 그러죠? 완전히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환전을 해주는 애가 바로 환거래은행인데 걔네들이 다 중간에서 먹는 거죠. 예, 환거래은행이든 아니면 그거를 환전을 제공하는, 서비스 제공하는 리퀴디티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환전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 어떤 존재, 걔네들이 다 중간에서 수수료를 먹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런 문제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이렇게 많이 적죠. 리플사도 그렇고 금융권에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적습니다. 네. 국경을 넘는, 크로스하는 페이먼트라고 해서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한 해외 송금도 이 안에 들어가요. 카테고리가 해외 송금, 레미턴스라고 하죠. 네. 여기다 적을까요? 레미턴스 한글로 적을게요. 레미턴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해외 송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무역금융, 트레이드 파이낸스 얘네도 들어가고 외환시장도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게 다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안에 들어가요. 무역금융은 그 수출입하는 것들 있잖아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바로 이제 화폐들이, 각 나라 화폐들이 서로 교환되는 그 시기에 위에 말한 요 두 줄의 구조로 작동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많이 들고 느린 걸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슬로건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빠르고 저렴하게 IOV, 인터넷 오브 밸류라는 슬로건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이거를.
요 부분이겠죠. 자, 정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용했죠? 바로 이 들고 나온 게 XRP 레저와 IRP. XRP 레저는 블록체인이죠. 블록체인이고 IRP는 표준 프로토콜입니다. 마치 그런 것과 비슷해요. 우리 웹 또는 뭐 TCP, UDP라고 부르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거죠? 또 뭐 있을까요? HTTP. 사실 웹이 표준 프로토콜이라고 보긴 힘들죠. HTTP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웹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 HTTP 이런 것들과 비슷한 그런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손에는 XRP, 오른손에는 IRP 이 두 개의 무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들고 나왔는데 알겠어요. 도구를 이 두 개를 쓰는 건 알겠는데 디테일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거냐? 예, 그거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리플사는 그거를 이용하는 거죠. 일단 블록체인에 대해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블록체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결성. 분산 원장이기 때문에 무결성의 특징을 갖고요. 이 특징만 설명드리면 되겠네요. 자, 블록체인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산 원장 되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DLT라고도 많이 얘기하는데, 예, Distribution Ledger Technology.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분산 원장 기술. 이래서 DLT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무결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확실히 오늘 설명이 아마 제 예상으로는 1시간 반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오늘 설명 들으시면 웬만한 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이. 네, 그래서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무결성은 뭘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돈, 은행 계좌의 돈, 은행 계좌라고 할게요. 은행 계좌가 요구하는 특성입니다. 어떤 특성이냐면은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계좌에 3,000원 좀 그렇다. 300억 우리 기쁘게 상상할 수 있는 예시를 듭시다. 우리 계좌에 300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돈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돈이에요. 그럼 당연히 은행한테 여러분들이 바라는 건 뭔가요? 당연히 비밀이 돼야 되죠. 내 개인 계좌니까 다른 누군가가 내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다른 사람이 몰라야 돼요. 내 계좌에 얼마 있는지. 그렇죠? 약간 기밀성이라고 하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무결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계좌를 컨트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돈을 쓰지 않았다면, 어디로 계좌 이체를 하거나 추가로 입금을 하지 않았다면은 절대적으로 그 액수는 그대로 유지돼야 되죠. 다른 기록이 생겨서는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어떤 기록이 발생했어요. 그럼 누구에 의해 조작되지도 않아야 되죠. 그렇죠? 네, 결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결성이라는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은행 계좌는 사실 이런 특성을 요구하고 당연히 지켜줘야지 은행과 우리 또는 은행과 기업이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실은 은행이 조작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계좌는 은행의 전산 시스템에 있는 계좌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은행이 못하는 이유는 뭐죠?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죠. 왜 그렇죠? 그렇게 하면 신뢰가 깨지고 우리한테 고소당할 테니까. 예. 그 은행 입장에서 굉장히 리스크겠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못하는 건데, 블록체인은 뭐가 가능하냐면은 지금 같은 경우 은행이 본인들 전산 시스템에 있는 우리 계좌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맘만 먹으면 조작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은행은 조작을 안 하지만 가능하지만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오늘날에 해킹. 그래서 여러분들 기사 많이 보셨잖아요. 심지어 중앙은행들 쓰는 스위프트 저 메시징 이용해서 중앙은행들이 거래를 하는데, 페이먼트하고 세르먼트 하겠죠. 하는데 그 스위프트 메시징을 해킹해갖고, 심지어 중앙은행들도 해킹해갖고 막 저희 동남아 쪽에 방글라데시인가요? 어디 중앙은행들이 돈 털렸죠, 해커들한테.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킹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 전산 시스템을 해커가 해킹해서
막 금액을 빼가고 조작할 수 있어요. 그건 굉장한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은행이 나쁜 짓을 안 하더라도 이런 구조 자체를 악용해서 해커들이 해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한 손실이 발생을 하겠죠. 자, 이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근본적으로 은행이 조작할 수도 있고 조작하지 않았더라도 사람들에게, 고객들에게 의심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탄생한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비트코인. 그 엄청난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이제 닉네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 그 사람이 실제로 뭐 일본인인지 아니면 외국인인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물론 그 크레이그는 지가 사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소리죠. 자, 어쨌든 간에 그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베이스, 기반이 되는 기술이 바로 여러분들도 아시는 블록체인이에요. 네. 그래서 이 미음이 블록이라고 하면은 이 블록들을 이렇게 연결해요. 서로. 해시라는 그런 연산을 이용해서 다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데이터가 담겨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또 분산 데이터죠. 분산 DB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은 우리가 이 용어를 쓸 때 상이하긴 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실 게 그 분산 원장들, 그러니까 이 안에 각각 그 트랜잭션, 그러니까 뭐 돈이 이동했다, 돈이 어떻게 처리를 했다, 이런 기록들이 같이 남겨져 있고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거를 조작 못하게 엮어놨어요. 해시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 하는 작업이 바로 해시를 통해서 블록을 계속 생성하는 거, 조작할 수 없게 생성하는 게 바로 이 Proof of Work입니다. POW라고 부르는 작업 방식. 자, 이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블록체인이라는 거 자체가 갖는 특성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서로 해시라는 방법으로 조작 못하게 엮어져 있기 때문에 아까 같이 은행이 자기네 전산 시스템으로 혼자서 이렇게 조작도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 아예 블록들이 서로 이렇게 체인처럼 연결돼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안에 각각의 데이터들이 수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엮여 있기 때문에 조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은행 같은 한 주체가 서버를 만들어주고 그런 공간을 제공하지 않아도 서로 간에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체인처럼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무결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특성도 있죠. 은행한테 어떤 특별한 존재, 하나 또는 하나 이상의 존재에게 그런 무결성을 요구할 필요도 없고요. 네. 왜냐하면 서로 연계되어 있는, 체인으로 연계되어 있는 블록들끼리 무결성이 보장되는 형태로 이제 수학적으로 핵심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로써 보장이 되고요. 누군가가 조작을 아예 할 수가 없죠. 못하는 상황이죠. 아까는 은행이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거지만, 그것과 다르게 이거는 아예 못하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기술적으로. 물론 오늘날의 그 해시 파워 51% 이상 해시 파워로 보였을 경우는 좀 가능하긴 하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라 일반적이진 않죠, 사실. 어쨌든 그런 약점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특수한 상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맥락을 설명드리기에 이제 최초로, 사실 엄밀히 말하면 최초는 아니에요. 비트코인이 최초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이제 인식되는, 공식적으로 인식되는 최초의 블록체인이자 이제 인식되는 암호화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초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깊게 파고들면 최초는 아니에요. 그 전에 이런 비슷한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비트코인을 왜 설명했냐면 블록체인의 특성을 설명하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리플사도 이 블록체인 갖고 뭔가를 하고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트코인은 약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POW 느려요. 쉽게 얘기하면 20분 정도 걸리죠. 뭔가 하나 이제 이동, 페이먼트 하는데 20분이 걸려요. 너무 느리죠.
오늘날에 우리가 카드 한번 긁으면 바로 결제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저걸로 은행 없이 우리끼리 개인끼리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피어드 참여자끼리 서로 금전적인 거 금융을 처리하자 이런 목적으로 탄생을 시켰는데 사실 많은 약점을 갖고 있죠. 아까 언급했던 51% 이상의 해시 파워를 갖고 있는 공격 방법도 있고, 그리고 하나 더 방금 얘기한 것처럼 느려요. 느리니까 카드 긁고 20분 동안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저게 처리될 때까지. 예,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